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드림바디 아카데미 이태경 강사입니다. 혹시 이 플랭크 하면 허리 아프지 않으십니까? 혹은 고객님들 운동 지도할 때 보면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없으신가요? 대체적으로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플랭크 자세를 보면 이런 유형의 자세를 좀 볼 수 있는데, 이렇게 고개는 좀 들려 있고 허리가 이제 꺾여 있죠. 플랭크라는 운동 자체가 중력을 거스를 때 이 앞쪽에 있는 굴곡근들이 이제 팔은 땅을 지지하고 다리도 땅을 지지해서 몸을 널빤지처럼 편편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운동인데,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을 하지 못한 채로,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완되어 있는 채로 버티다 보니까 이 허리 근육들의 과도한 활성 혹은 뭐 디스크의 압박,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돼서 허리 통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허리에 개입이 편하게 되기 좀 이상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고개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. 고개를 들게 되면 경추가 이제 익스텐션이 되면서 이 흉추 또한 같이 따라서 익스텐션이 같이 되고, 요추도 당연히 따라서 익스텐션이 같이 되면서 이렇게 조금 꺾이는 자세가 나오게 되죠. 이게 보기에는 조금 어찌 보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지만,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머리부터 엉덩이 혹은 이 뒤꿈치까지 이렇게 쭉 편편한 일직선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플랭크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플랭크들은 대체로 현장에서 이렇게나 많은 변형된 동작들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요. 이렇게 클래시컬한 플랭크가 잘 되지 않는 채로 이렇게 푸시업 준비 자세 같은, 팔을 펴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교차시킨다거나 트위스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동작들로 점진적으로 변이가 된다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겠죠. 이 클래식 플랭크가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, 혹은 뭐 부상의 위험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다양한 플랭크들 말고 지금 이런 클래시컬한 노멀한 플랭크도 잘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난이도를 그럼 낮춰줘야 하는데,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낮춰줄 수 있을까? 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함께 쭉 알아보시죠. 우선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이렇게 무릎을 대고 플랭크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. 아니면 이분께서 근력이,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의 근력이 모자르기보다는 이 자세 숙지의 어떤 학습, 운동 학습 개념으로 잘못 인지를 하고 있을 수 있기에 좀 더 올바른 플랭크 자세를 지도하면은 힘이 있으신 분, 즉 플랭크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올바른 플랭크 자세가 나올 겁니다. 근데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쪽 근육들이 좀 기능이 좋지 못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대거나, 제가 또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. 월 플랭크입니다. 바닥에 이렇게, 바닥이 아니죠, 벽에 상체를 이렇게 살짝 기대고요, 뒤꿈치를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. 그리고 똑같습니다. 플랭크처럼 머리부터 이 꼬리뼈까지 길어진다 생각을 하고 코어에 셋업은 해놓고요. 그리고 팔은, 자, 손을 쫙 벌려서 이 엄지와 눈썹이 이 수평한 위치에 두고 팔로는 벽을 밀고 약간 이렇게 벌린다라는 느낌만 이렇게 살짝 주는 겁니다. 대신 팔을 밀면서는 턱이 이렇게 당겨져야 됩니다. 이 맨디블이, 하악골이 이렇게 뒤로 당겨지는 이 리트랙션이 나온 상태로 코어를 유지한 채 이렇게 버텨주는 거고요. 사실 이것까지는 자세를 잡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,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의 자세와 인지적인 능력은 충분히 쉽게 이 컨트롤해서 움직이실 수 있고요. 자, 이 채로 이제 힙 플렉션을 시키는 겁니다. 지금처럼 골반의 어떤 이 파스테리어 틸팅, 뒤 끄덕임, 뒤로 기울어짐이나 아니면 한쪽으로 체중 이동이 잘 되지 않은 채로, 예전에 제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벅지가 들리는 형태로 이렇게 다리를 교차시키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굳이 이름을 조금 길게 풀어서 이 운동 이름을 설명드리면 이제 월 플랭크 앤 힙 플렉션이 되는 겁니다. 여기서 가장 흔하게 이제 좀 잘못된 동작들, 보상 패턴들이 나올 수 있는 게,
보시면 이렇게 다리를 들 때 한쪽으로 체중 이동이 굉장히 과하게 일어나고 골반이 이제 뒤로 기울어지는 경우죠. 보시면 체중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골반이 이렇게 파스테리어 틸팅 되죠. 그러니까 골반은 과도하게 이렇게 안테리어 틸팅 돼서도 안 되고,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파스테리어 틸팅 되거나 한쪽으로 시프팅 돼도 안 됩니다. 네.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뉴트럴 펠빅 자세에서 이 허벅지만 들어서 움직여질 수 있게, 이런 패턴의 운동이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이고요. 지금 저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찍어 놓고 보니까, 이거 전데요, 왼다리가 올라갔을 때 제 골반이 좀 회전돼서 오른다리가 올라갔을 때에 비해 각도가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?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왼다리가 약간 이렇게 벌어진 거죠. 지금 이 다리가, 그쵸? 이게 제가 약간의 측만성, 그 척추 측만증을 약간 가지고 있어서 저도 골반이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오른쪽 골반이 좀 앞으로 향하게. 그래서 이제 오른다리로 지지를 했을 때 저도 보면 골반이 이렇게 좀 회전이 되는 모양새가 나오고, 왼쪽 허리가 제가 오른쪽 허리에 비해 조금 이렇게 좀 소위 뭉쳐 있는 그런 경향을 좀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리를 교체할 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반의 이런 회전 또한 같이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. 지금 제가 이걸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긴 하지만 다리를 한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시작을 했었어요. 근데 여기서도 난이도를 더 줄이시고 싶으면 다리를 딱 모은 채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이 월 플랭크 앤 힙플렉션 운동을 들어갈 때는 발을 딱 붙인 상태로 이제 플랭크 자세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아둔 채로 다리를 이제 허벅지를 이렇게 힙플렉션을 시키면서 들어서 움직이는 거죠. 다리를 이렇게 넓게 벌리면 아무래도 신체 중심선에서부터 모멘트 팔이 좀 더 길어지다 보니 체중 이동이 자연스럽게 많이 이 지지하는 쪽 다리로 갈 수밖에 없고요. 그러다 보면 코어는 더 높은 안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지죠. 그러니까 코어가 고요, 안정을 찾는 데는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단계적으로 난이도에 맞게 그 클라이언트 혹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월 플랭크 다음에 바로 바닥으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벤치 플랭크를 하기도 합니다. 보시면 바로 바닥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높이가 있는 벤치 혹은 센터에 박스 있으시면, 박스는 높낮이가 이렇게 뒤집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. 그것도 이제 이 어떤 고객의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되고, 여기서도 똑같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코어는 안정, 고요한 채로 이렇게 힙 플렉션만 되는 거고요. 티칭을 할 때 올라오는 다리도 중요하지만 힙 플렉션이 되는 다리도 중요하지만, 힙 플렉션이 되면서 동시에 이 버텨주는 다리, 익스텐션 또한 같이 소위 카운터 밸런스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죠. 올라오면 내려가는 쪽이 이 버티는 쪽이겠죠. 내려가는 쪽이 지금 움직임이 없어서 강조되어 보이진 않지만 내려가는 다리에 힘을 이제 꽉 주고 버텨줘야 올라가는 다리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조금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보상 패턴 중에 하나가, 움직이다 보면은 허리가 이렇게 떨어진 채로, 제가 이걸 뭐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몰라서 좀 어색한데, 허리가 떨어지고 우리 아까 봤던 슬라이드처럼 여기에 룸바의 요추의 익스텐션이 굉장히 과한 채로 움직이게 되거나, 아니면 지금처럼 등을 말아서 플랭크를 하거나, 아니면 이렇게 익상견갑이 되는 이런 상태라면은 이거는 더 이제 이 운동을 지도하기보다는 이 단계로 내려가 주는 편이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겠죠. 자, 그래서 지금까지 이 준비한 내용 보시면 이런 식의 이 널빤지처럼 편편한 플랭크가 되지 않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식으로 단계를 낮출 것인가, 우리가 현존에 있는 많은 또 다양한 플랭크 방법도 괜찮겠지만 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노멀하고 클래시컬한 플랭크가 먼저 이루어져야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또 우리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네.
그래서 오늘 이 플랭크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그 고관절 교정 운동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짝 살펴봤고요.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플랭크를 골반 교정 운동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, 이 고관절 교정 운동 강좌에서는 이 플랭크뿐만이 아니라 앞서 1편 예고편처럼 뭐 브릿지 혹은 그 다음 단계 운동들, 더 낮은 단계 운동 그리고 더 높은 단계 운동들에서 어떤 식으로 운동들이 중재되어야 하고 어떤 식의 큐잉과 어떤 식의 티칭 방법들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지 조금 자세히 그리고 케이스 리뷰와 함께 담아놨으니까 또 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고, 저는 오늘 또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. 비 오는 하루 모두 힘내시고,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